심플하게 요약해보면은 시행과 사건, 지금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정리하고 있잖아요. 표본 공간, 근원 사건, 사건, 전 사건, 공사건 이런 것들이 얘기했다. 저는 사실상 취지를 보게 되면 지금부터 확률은 다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집합으로 전부 다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내용인 거야. 그럼 우리가 옛날에 집합을 배웠을 때 이런 기호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A 이렇게. 이게 뭐였죠? A 합집합 B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하면 이렇게 파먹는 거잖아. 위에서 사람이 파먹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걔네들의 의미는 A라는 어떤 집단이랑 B라는 어떤 집단이 있었을 때 이 두 개의 집단을 뭐 한 거야? 합한 거야. 이게 합집합이었죠? 우린 지금부터 이거를 시행과 사건의 이름을 붙여서 그냥 얘를 뭐라고 하겠다. 합사건이라고 그냥 부르겠다.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 A. 이건 뭐죠? 교집합. 쿄 해가지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여기가. 얘의 의미는 뭐야?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 여기에 공통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맞아? 이거의 의미는 뭐라고 할 거냐면은 교사건이 아니라 이유는 모르겠지만 곱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하지마. 뒤에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나오는데 그때까지 가야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냥 얘를 뭐라 부른다? 곱사건이라고 부른다. 나중에 설명한다 그랬다. 모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얘기랑 연결돼서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A랑 B의 교집합을 구했는데 겹치는 부분이 아예 없어요. 우리는 그 없어요를 뭐라고 얘기하냐? 공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얘는 어떤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A의 사건과 B의 사건이 있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아예 없어.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럼 서로 어때? 기분 나빠서 이별한 형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배신했어. 그래가지고 얘를 배반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냥 용어니까 다 기억하자고 외워서. 그 다음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C를 이렇게 붙였어. 그럼 A의 C제곱이라고 읽어요 이거를? 뭐라고 읽죠? A의 여사건 아니 여집합이라고 읽죠? 여집합할 때 그 여자는 여백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라는 이런 집합이 있었을 때 A라는 놈이 여러 치료 안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는 A를 뜻하는 거고 여기 밖에는 A가 아닌 놈들의 모임이죠. 그게 A의 여백이랑 같죠? 그래서 A의 여집합은 여기 겉에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시행과 사건이니까 지금부터 얘는 뭐라고 부르냐? 여사건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이 정도 용어만 아시면 돼요. 넘겨서 대표형 1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 주사위를 던진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다 모아보게 되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 우리는 이거를 뭐라 부른다? 네 글자? 엘립스. 뭐라 부르죠 이거? 네 글자? 표 지랄 돈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 중에서도 사건 A는 3의 배수가 나온대. 그럼 3의 배수가 나오는 애들은 3이랑 6이잖아. 이게 뭐다? 사건이다.
4의 약수가 나와. 그럼 얘는 1, 2, 4 이런 식으로 되겠지? 맞습니다? 홀수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 3, 5 이런 식으로 되겠지.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세 사건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 사건인 두 사건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했으면은 겹치는 원소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 지금 3, 6이 있고요. 1, 2, 4니까 둘이 겹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랑 얘는 1이 겹쳐요. 얘랑 얘는 3이 겹쳐요.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의 교집합이 없어요? A랑 B의 교집합이 엄서형 공집합. 그러니까 서로 배반 사건인 두 사건은 A랑 B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별거 없죠? 그냥 이런 거야. 두 번째 문제. 주사위를 던질 겁니다.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 역시나 주사위 누는 1, 2, 3, 4, 5, 6일 거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고요. 용어 정리 한 번만 더 할게. 1, 2, 3, 4, 5, 6. 요 주황 보라색은 뭐라고 불러? 네 글자? 근원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걔네들을 모아서 뭔가를 만들게 되면 그게 사건이 된다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근원 사건들 중에서 뭐랑 뭐를 모아야 돼? 1, 2, 3, 6을 모으면 사건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 됐어? 그러면은 이 사건의 근원들은 얘네들인 거잖아. 얘네들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됐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A라는 사건과 배반 사건인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찾을 건데 그 사건과 1, 2, 3, 6은 겹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그 사건은 원소 모, 4 또는 5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지. 맞아? 그럼 그런 집합으로는 어떤 놈을 상상할 수 있죠? 4라는 얘. 그럼 얘랑 얘는 배반 사건 맞죠? 또 5 이것도 얘랑 얘가 배반 사건 맞죠? 또 4, 5 두 개 있어도 괜찮죠? 또 하나 더 있어. 천як스. 아우 훌륭합니다. 공집합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4, 5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경우의 수로 구하면 되는 거가 되겠지. 그러면은 4라는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또 5라는 원소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4라는 원소 입장에서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5라는 원소 입장에서도 부분 집합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지. 이 두 개의 사건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뭐 하면 돼? 곱하면 되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네 가지가 되는 거고 그게 집합의 개수랑 똑같죠. 오케이?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됐어. 넘겨. 쭉쭉 넘겨. 48쪽. 친구 너무 빨라요. 좋습니다. 대표형 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지금 48페이지로 가면 돼. 너네들이 한번 풀어볼래?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풀려요 사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사위 2개를 던질 겁니다. 그런데 주사위 2개를 던질 때 문제에서는 얘기 안 되지만 사실상 이 앞에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은 반드시 2개의 주사위는 서로 다른 주사위입니다. 말이 없어도 저렇게 인식하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너네들 입장에서는 그냥 빨간 주사위, 파란 주사위라고 생각해도 괜찮겠다. 서로 달라야 돼 무조건. 그러면은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면은 첫 번째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해서 경우의 수가 6개가 나오고요. 두 번째 주사위도 경우의 수가 6개 나오게 되겠죠? 그 2개의 주사위를 함께 던지고 있으니까 함께 발생할 경우의 수는 총 몇 개? 36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됐니? 그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근데 그 2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의 수가 같아야 된대. 그러면 하나가 1일 때 다른 하나도 1, 하나가 2일 때 2, 3, 3, 4, 4, 5, 5, 6, 6 해서 내가 원하는 사건은 총 몇 개 있죠? 6개 있죠.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돼 있으니까 비율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전체 36개 중에서 몇 가지? 내가 원하는 사건 6가지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 6분의 1. 옛날에 했었던 거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큰 차이 없어요. 또 합이 4 이하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합이 4가 4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4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뭐가 있죠? 1 더하기 3, 2 더하기 2, 3 더하기 1. 1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1은 다른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지금 파란색 주사위에서의 1이랑 빨간색 주사위에서의 3이거나 파란색 주사위가 3이고 빨간색 주사위가 1인 거는 다른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경우의 수로 포함시켜야 되는 거다. 그 다음 합이 4 이하니까 합이 3이어도 됩니다. 1 더하기 2, 2 더하기 1. 합이 2여도 괜찮죠? 1 더하기 1. 합이 1인 건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죠? 6개가 있고요. 역시나 전체 경우의 수 36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 6가지 해서 답은 얼마다? 비율 6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괜찮죠? 안 어렵고. 곱이 12야? 그러면은 1 곱하기 12가 돼야 되는데 주사위 눈에는 12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탈락. 그 다음 2 곱하기 6 가능하죠? 3 곱하기 4 가능하죠? 또 뭐도 가능해? 4 곱하기 3도 가능하고요. 6 곱하기 2도 가능하겠죠. 오케이? 12 곱하기 1은 또 역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가지. 그러니까 비율을 구하세요. 36분의 내가 원하는 거 4가지니까 답은 얼마? 9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가시면 돼요. 오케이? 49쪽 대표 유형 2번 풀어보세요. 앞에 이상한 뭐 표본 공간이네, 근원 사건이네, 사건이네 뭐 이런 것들이 얘기했잖아. 그거는 그냥 용어만 아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는 너네가 알고 있던 상식 그대로 가도 큰 탈은 없다. 오늘은 일단 이렇게만 정리해 봅시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A, B, C, D, E 5마리가 있는데 일렬로 나열할 겁니다. 일렬로 나열할 때는 뭐가 중요하죠? 당연히 순서가 중요할 겁니다. 그때 그렇게 전체적으로 나열하는 것 중에 특별하게 A, B가 양 끝에 오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때 얘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역시나 비율을 구해야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보게 되면은
A, B, C, D, E가 그냥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팩토리얼. 계산하면은 120입니다. 그 중에서 A, B가 양 끝에 와야 돼. 그러면은 A가 앞에, B가 끝에. 가운데 몇 마리? 3마리가 이렇게 나열되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A랑 B가 또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생각해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A랑 B가 나열되는 경우의 수가 A, B 또는 B, A에서 몇 가지? 2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3마리를 일렬로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럼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에서는 2 곱하기 6해서 12가 되는 거고요. 확률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그 비율 전체 경우 120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은 그 중에 12가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발생할 확률은 10분의 1다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야. 오케이? 또 두 번째는 A랑 B가 이웃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웃하면 항상 뭐 해야 되죠? 둘을 묶어서 한 놈으로 취급하면 되죠. 그럼 A랑 B를 묶게 되면은 A, B를 한 쌍으로 묶게 되는데 그 묶음 안에서 B, A로 교체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A, B에 대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A, B거나 B, A에서 2가지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묶게 되면은 묶음 하나랑 나머지 몇 마리? 3마리. 그렇게 해서 한 놈 취급해서 이 4마리를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지? 맞아? 4마리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 계산해보면 얼마죠? 48입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전체 120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사건은 총 48개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로 나눠야 돼요? 5분의 2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끝입니다. 아우 쉬워. 넘겨서 50페이지 대표형 3부 오늘의 마지막 여기까지도 했었어? 여기 처음 했네. 앞에 봅시다.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던 이렇게 8개의 공이 있었을 때 파란색 공을 뽑는 확률 그리고 주황색 공을 뽑는 확률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중학교 정의로 가게 되면은 전체 경우의 수 파란 공 또는 주황 공 2개분의 파란 공 한 가지에서 2분의 1 이상한 계산법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본 공간이네 근원 사건이네 이런 얘기들을 했었지.
그럼 지금 얘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공을 뽑을 거잖아. 하나의 공을 뽑아. 그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봤을 때 이 공을 뽑나 이 공을 뽑나 이 공을 뽑나 이 공을 뽑나 이 공, 이 공, 이 공, 이 공. 그러니까 근원 사건이 총 몇 개가 돼요? 8개가 돼요. 표본 공간이잖아요, 이게 다. 얘네들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정의로 보게 되면은 확률의 정의는 표본 공간 할 때 그 표본이 영어로 스탠다드죠. 그리고 공간할 때 영어도 스페이스죠. 그래서 S라고 퉁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 이게 바로 확률이거든요. 그럼 지금 보니까 공이 몇 개 있어요? 8개 있죠. 그러니까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가 몇 개 있죠? 8개 있죠. 그 중에서 파란 공을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파란 공의 사건이 몇 개 있죠? 3개 있죠. 그래서 8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가슴 깊이 이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파란 공 3개 있다고 얘기했을 때 이 파란 공이 다 다른 공이다라고만 인식하면 되는 거야. 주황 공도 사실 다 같은 공이 아니라 어떤 공이다, 다 다른 공이다라고 인식해도 괜찮은 거야. 그러면은 총 8개의 공이 있으니까 8분의 파란 공 3개 있으니까 3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됐습니다? 조금 더 응용해 보면은 8개의 공에서 2개의 공을 뽑을 거야. 그때 하나는 파란 공이고 다른 공은 주황 공일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전체를 보게 되면 8개의 공에서 몇 개의 공을 뽑아야 돼? 2개의 공을 뽑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란 공 하나랑 주황 공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파란 공이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럼 파란 공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되는 거잖아. 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황 공을 하나 뽑아야 되는데 주황 공은 5개 있으니까 5개의 공에서 몇 개를 뽑으면 돼? 1개를 뽑으면 되는 거야. 그 2개의 사건이 함께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뭐 하자? 곱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 이렇게 확률을 구하면 된다. 됐니? 그럼 계산해 보게 되면 얘는 분모는 28, 분자는 3 곱하기 5가 돼서 확률은 28분의 15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여기도 와보게 되면 똑같이 오렌지 5개, 딸기 3개, 사과 2개가 있는데 총 10개의 사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몇 개를 뽑을 거래? 3개의 사탕을 뽑을 거래.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때 3개 모두 오렌지가 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의 공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 3개를 뽑으면 되겠죠. 그 중에서 오렌지는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오면 돼? 3개를 그냥 이렇게 뽑아오면 된다 이거. 됐습니다? 그럼 계산해 보면은 도와줄 사람? 2, 3, 4 120분의 10 지랄 1 아니야? 왜? 아니야? 줍시다. 어? 죽는다? 내가 들었어? 니들 들었어? 요거 잔씀. 그럼 어차피 얘네들 약분되지 않음. 요거 약분하면은 2, 요거 약분하면은 2, 요거 약분하면은 3. 112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됐고, 두 번째 3개 공을 뽑을 건데 이번에는 오렌지가 2개, 사과가 1개여야 된대. 그러면은 또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면은 10개의 과일 중에서 사탕 중에서 3개의 사탕을 뽑으면 되는 거고, 그 중에 오렌지는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오면 되는 거고, 사과는 2개 있고 그 중에서 1개를 뽑아오면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은 10치 3은 계산해 봤을 때 120이고요. 분자는 여기가 10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답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다음 마지막 3개 중에서 2개가 딸기래. 그러면은 똑같이 10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되는 거고요.
딸기 3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와야 돼? 2개를 뽑아와야 되고요. 그러면 딸기 3개를 제외하면은 사탕이 7개 남아있잖아. 그 7개 중에서는 아무거나 뽑아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70, 1 하면 되겠네. 역시나 분모는 아까 120이었고요. 여기는 3 곱하기 7이 되니까 답은 40분의 7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됐어? 니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해결되죠 다? 다 했어. 오늘 숙제로 중단한 연습 문제가 나갈 겁니다. 다 내주면 너네들이 속상해 하겠죠? 그래서 어려운 것들을 미리 같이 처리를 해볼 겁니다. 20번 풀어보세요. 39쪽입니다.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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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개같은 문제. 이게 뭐야? 다음 주부터 방학 스케줄 시작인데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관계없이 그냥 원래 같은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한 가지 전달 사항이 있다면은 2월 4일, 2월 5일 2월 4일이 수요일, 2월 5일이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날 레벨 테스트 한번 본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으로 보겠죠. 성취도 평가고요. 부모님한테 잃을 겁니다. 그래도 은연중에 알고 있겠지? 어차피 관배정이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는데 엄마한테 다 이른다. 아빠한테 드릴 거고 설날 때 온 가족이 알게끔 제가 가족에다 다 소문 낼 겁니다. 그 다음 주가 설날이죠? 통으로 레벨 테스트 봐요. 예. 자,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지만 아마도 수원수투 내용도 좀 보겠죠, 같이? 다 잃을 겁니다. 점수가 좀 낮더라도 열심히 본다는 흔적이 나오면 당연히 제가 옹호할 거고요. 쓰레기같이 다 찍고 쳐자고 막 안 오고 막 지랄난 그러면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의 새벽동 영원으로 만들어드리죠 제가. 앞에 한번 볼까요? 이거 나눗셈에 대한 원리가 좀 필요한데 예를 들어 27 나누기 5를 해볼 겁니다. 그럼 27 나누기 5는 몫이 5고요. 나머지가 얼마죠? 2가 되죠. 다 알죠 당연히.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도 처리해볼 수 있냐면은 27이라는 숫자는요 10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7이다 라고 적어도 괜찮죠. 오케이? 그때 우리는 27을 5로 나눴을 때의 몫이랑 나머지는 이미 알아요. 얼마랑 얼마죠? 5랑 2가 나오는 걸 알고 있지. 맞아?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27을 10과 5와 7로 쪼갰지 않습니까? 그때 얘네들을 각각을 다 5로 나눠볼 겁니다. 그러면은 10을 5로 나누게 되면 몫이 얼마죠? 2고요. 나머지가 얼마죠? 0이죠. 또 5를 5로 나누게 되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얼마예요? 0이죠. 다시 또 5를 5로 나누게 되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0이죠. 7은 5로 나누게 됐을 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얼마예요? 2죠. 이런 식으로 각각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뒤늦게 더해. 그럼 얼마가 나와요? 원래 있던 목
5랑 그냥 같아요. 오케이? 또 원래 있던 나머지가 2인데 각각의 나머지 0,0,0,0,2를 다 더하게 됐을 때도 실제 나머지가 얼마랑 같아요? 2랑 같아요. 오케이? 이런 원리들을 좀 이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숫자를 나눌 때 얘를 직접 나눌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직접 나눌 수 없다면은 걔네들을 더하기로 쪼갠 각각을 나눠서 뒤늦게 더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딱 그렇죠. 22의 7제곱이 무슨 요일인가를 물어보고 있어. 22의 7제곱. 근데 우리가 요일을 계산할 때는 7일 단위로 계속 같은 요일이 반복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은 그냥 그 다음 주니까 수요일이 답이 되겠죠. 근데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면은 7일 지나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하루 더 가야 되는 거니까 목요일로 바뀌겠지. 만약에 7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야. 그러면은 수요일에서 이틀 더 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다시 또 나머지가 7이야? 그건 사실 몫이 0인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수요일 이렇게 반복. 됐어? 그러니까 7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로 요일을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니들도 알겠지만 22의 7제곱 계산해서 7로 나눌 수 있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쉬운 숫자로 다 덧셈을 한번 쪼개보자는 거죠. 우리는 그걸로 뭘 배웠었냐? 이항정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7의 배수인 숫자가 있으면 좋은 거니까 21을 1 더하기 얼마? 21에 7제곱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정리해보면은 7C 0에 21에 0제곱 7C 1에 21에 1제곱 7C 2에 21에 제곱 7C 7에 21에 7제곱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겠죠. 누가? 22에 7제곱.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얘를 뭘로 나눴을 때? 7로 나눴을 때 몫이랑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얘네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각각의 얘를 나눠보고요. 얘를 나눠보고요. 얘를 나눠보고요. 얘를 이렇게 나눠보자고. 그럼 얘는 숫자가 그냥 1이 단순 7로 나누게 되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이에요. 얘는 7 곱하기 21이잖아. 7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죠 얘가. 그러니까 몫은 뭔가 엄청난 놈이 나오겠지. 관심 없을 나머지가 중요하니까.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얼마야 무조건? 0이죠. 맞니? 또 얘도 21의 제곱이니까 어쨌든 7의 배수잖아. 몫이 관심 없어요. 나머지는 무조건 뭐야? 0이야. 그런 식으로 쭉 가게 되면 얘도 21의 7제곱이니까 7의 배수라서 몫이 뭔가가 나올 거고요. 나머지는 얼마예요? 0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몫을 다 더한 얘는 별 관심이 없고요. 나머지를 다 더하게 되면 얼마야? 나머지가 1이 되죠. 결론 22의 7제곱을 7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1이니까 수요일부터 몇 칸 더 가야 돼? 한 칸 더 가서 무슨 요일이다? 목요일이다 이렇게 추론한다 이거지. 됐습니까? 쓸 사람 쓰고요. 22번을 풀어보십시오.
너네 뭐 나한테 요청하고 싶은 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은 카톡으로 그냥 보내면 됩니다. 제발 혼자 끙끙 앓면서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저 이번 주부터 차근차근 전화를 돌리겠습니다. 만약에 전화가 부담스러워 그러면 그냥 카톡으로 하시죠 라고 보내면 돼. 웬만하면 전화로 하자. 빨리빨리 끝내게. 뭔 전화예요? 그냥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뭐 문제가 있는지 원하는 게 뭔지 차근차근 그냥 저랑 상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독서실에 한다고 들어가서 전화할까? 그럼 독서실 나올 때 보면 되겠네. 전화를 몇 시에 나오는 거예요? 10시 10시? 저는 한 새벽 3시, 4시쯤 자요 보통. 왜? 일반 직장인들이 8시 또는 9시에 출근을 하잖아. 나는 오후 3시 출근이야. 그러니까 리듬적으로 우리가 6시간 늦어요. 웬만한 사람들이 11시쯤 자. 그럼 나는 5시에 자는 게 맞아. 그러니까 3시에 4시에 자? 나는 새나라 아침 어린이죠.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는 9시 10시면 자는 거야.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죠. 왜? (22번)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해볼게요. 각각의 뭔가의 괄호를 계산해야 되는데 결국엔 내가 알고 싶은 거는 x제곱의 개수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x제곱만 살짝쿵 전개해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1 더하기 x의 1제곱이잖음. x제곱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기는 안 나와요. 맞지? 여기서는 제곱이기 때문에 괄호 2개가 곱해 있는 것 중에서 괄호 2개 중에서 x를 2번 골라야 되잖음. 그래야 x제곱인 항이 이렇게 등장할 수 있겠죠. 됐니? 얘는 1 더하기 x의 세제곱이니까 괄호가 3개 있고요. 그 3개의 괄호에서 x를 몇 번 선택해야 돼? 2번 선택돼야 x의 제곱이 이렇게 등장할 수 있겠지. 맞니? 그럼 뾰로로는 계속 갈 거고요. 마지막 10번째는 10개의 괄호에서 x를 몇 번 선택? 2번만 선택해야 x제곱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럼 나는 전체적인 x제곱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애들만 쭉쭉쭉 더해가면 되잖아. 2c2 더하기 3c2 더하기 4c2 더하기 10c2 요거를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어때? 이렇게 풀고 손 한번 털고 뿌리 한번 돌려가지고 다 계산하면 되겠죠? 아니야? 뭘로 계산해야 되지? 필리스! 만만한 필리스? 온삼각형 새끼야. 파스칼 아저씨 삼각형 하면 된다고. 어? 파스칼 아저씨 삼각형 살짝 생각해보면은 1C0, 1C1, 2C1, 2C0, 2C1, 2C2 이렇게 가는 거잖아. 헷갈리면은 세 번째 줄까지 적어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2C0부터 3C2, 그 다음 4C2 이렇게 계속 더하고 있는 거지. 쭉 더하다가 어디에서 끝나야 돼? 10C2에서 끝나야 되잖아. 그러면 그 계산 결과가 어디에 있다고? 오른쪽? 아랫줄에 있다고. 아랫줄에. 됐습니까? 그러면은 아랫줄로 가야 되니까 10층에서 아랫줄로 바뀌면은 11층이 되겠지. 11C.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 한번 봐봐봐. 오른쪽으로 가면 뒤에 숫자가 어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2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가야 되니까 얼마가 돼? 11C? 3 이렇게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파란색을 다 더하는 게 아니라 파스칼 삼각형을 통해서 11C 3이라는 걸 그냥 바로 알아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165가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19번 한번 풀어보세요. 힘들어. 헛소리 하나 해줄까? 가끔씩 강의실에 벌이나 똥파리 엄청 큰 거 들어올 때 있죠. 그거 쉽게 잡는 방법이 있는데
알려줘? 진짜 5분 안에나 걔 무조건 잡을 수 있어. 심지어 노력도 안 해. 대충 하다 보면 그냥 잡을 수 있어. 알려줘? 아, 완전 영 비밀이니? 정찬이 들었죠? 들었나? 못 들었어? 야, 생명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콩파리가 계속 날아다니잖아. 크면 클수록 유리합니다. 작은 거는 좀 해당 사항이 안 돼. 그러면 얘가 날기 위해서는 뭘 써야 돼? 뭐 해야 돼? 날개짓을 엄청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인간이라고 한번 대입해 볼래? 우리 인간도 뛰잖아. 다리를 엄청 움직이겠지. 계속 뛸 수 있어, 니네? 어때? 힘들죠? 무조건 쉬어야 돼. 근데 인간은 그래도 다른 동물들 중에서 뭔가 오래 운동하는 거에 굉장히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잘 뛰는 사람들은 마라톤 한 2시간 동안 내리 뛸 수 있잖아. 2시간 동안 내리 뛸 수 있는 동물이 많지가 않아. 호랑이, 치타 이런 거는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속도를 낼 수 있긴 한데 오래 못 뛰거든. 그래서 걔네들이 왕 하고 달려오면은 살짝 이렇게 피하면 돼. 그쪽에서 하면서 더 오겠지. 살짝 피하면 돼. 그렇게 해서 3번 피하면 걔네 힘들어서 지칩니다. 아무것도 못해. 그럼 원리를 생각해보면 파리도 날개짓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다다다다닥 하잖아. 계속 하다 보면 여기가 뜨거워져. 그래서 계속 날개짓을 하게 되면 여기는 단백질이 녹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당연히 이거 날개짓을 하다가 무조건 뭐 해야 돼? 벽에 붙어서 무조건 쉬어야 돼. 그러니까 그 원리를 잘 이용해보면은 파리가 여기 붙어있잖아. 힘들어서 지금 붙어있는 거 아니야. 그럼 가가지고 잡으려고 하지 마. 아직 에너지가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흔들어. 그럼 어때? 파리가 하면서 이제 또 날아가. 힘들잖아. 벽에 붙어. 벽에 붙어? 또 가가지고 살 흔들어. 쉬어야 되는데 또 날아. 또 붙어. 계속 괴롭혀. 그럼 한 5분 정도 날개짓 하다 어때? 못 날아 하다가 갑자기 툭 하고 떨어져. 아니면은 벽에 붙어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날아가. 못 움직여서. 그럼 그때 그냥 살짝 죽으면 됩니다. 알았지? 대박이지. 같은 거? 나중에 너네들이 조난을 당해. 뭐라도 먹어야 살 거잖아. 뭐죠 이게? 도마뱀입니다. 도마뱀. 아주 영양분이 풍부하게 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도마뱀은 이렇게 가는 애인데 얘가 사실 원래 바다에 있다가 육지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생명체야. 진화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약간 해부학적인 구조가 별로야. 우리 인간은 다리가 여기 있고 심장이 여기 있잖아. 그래서 뛰면서 심장 박동을 유지할 수 있고 숨도 쉴 수 있어. 그치? 근데 도마뱀은 이렇게 다리가 붙어 있잖아. 그리고 여기 폐에 심장이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 폐에 압박을 받아서 숨을 못 쉬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숨을 참고 이렇게 수영을 하는 것처럼 도마뱀은 그냥 육지를 걸을 때 숨을 참고 걸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얘는 빠르게 뭔가 움직일 수 있겠지만 오래 절대 못 가. 그러면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마뱀이 있어. 바로 한 번에 잡으려고 욕심 부리면 돼, 안 돼? 안 돼. 공간에 좀 숨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치워. 넓직한 평야로 만들어. 그래 와서 한번 해. 다다다다다 가겠지. 벽에 붙어 있어. 한 번으로 안 돼. 한 번 더 해. 다다다다다다 하겠지. 그래 와서 세 번째는 이제 못 가. 해도 근데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 가서 그냥 주워서 구워 먹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엔 도마뱀이 잘 없죠? 우리나라에 뭐가 많아요? 산이 많아요. 실제로 군대 특수 부대에서는 이런 교육들을 다 받아. 맛있는 뭐가 있죠? 토끼가 있죠. 토끼 사냥을 할 겁니다. 근데 토끼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뒷다리가 길고 앞다리가 짧아. 그래서 뒷다리가 기니까 점프해가지고 이게 탄력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토끼는 뭐가 유리하냐면은 산을 올라갈 때 엄청 편해. 뒷다리로 추진력을 받고 언덕이니까 짧은 팔이 바로 땅에 닿을 수 있죠. 그래서 올라가는 속도를 절대 못 잡아 토끼는. 그럼 반대로 유행해볼까? 토끼 어떻게 하면 병신돼요? 내려갈 때 병신돼요. 생각해봐. 내려가지. 언덕이잖아. 이제 내려갈 거야. 뒷다리로 뻥충 했는데 여기 있잖아. 앞다리가 짧아서 착지가 안 돼.
그래서 토끼를 잡을 때는 토끼가 있으면 바로 잡는 게 아니라 한 4명, 5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길을 다 차단을 해버려. 그래서 4명, 5명 이렇게 뛰어가. 그럼 토끼가 무조건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잡지 않아도 돼. 껑충껑충 하다가 지가 떼굴떼굴 불러가지고 기절해. 그리고 또 가서 죽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토끼 사냥하는 거야. 돌아줬다. 19번 해봅시다. 해봤니 근데? 1분 30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해봤니? 좀만 더 시간 줄까? 제가 매해 수능을 같이 봅니다. 너네들이랑. 작년에 좀 특이사항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수능 전주 그리고 수능 주, 수능 다음 주 해가지고 술 약속이 너무 많았어. 사건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술 안 먹을 수 없어. 그래서 수험표를 받으러 전날에 가죠. 수능 전날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 가고 그냥 집에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풀어야 된다 학원에서 같이 보고 열심히 풀어서 답 적을 겁니다. 다 등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겠죠. 저 때문에. 그러니까 어설프게 정시로 간다 생각하지 말아라. 나 같은 놈들 굉장히 많다. 수능 볼 때. 수능 보면은 한 4%에서 5% 정도 밀린다고 생각하면 돼. 쌤 미적 봐요 학생 보세요. 미적 보죠. 당연히 가오가 있는데. 다행이네요. 확통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미적 하나 풀 시간에 확통 기하 다 풀고도 시간 남아요. 전 계속 미적을 봐왔었어요. 쌤은 다 맞나요? 다 못 맞습니다. 놀랍게도 100점이 한 번도 없어. 맨날 하나씩 틀어와요. 한두 개씩. 재작년 수능 2사 수능을 보고 왔는데 그때 3개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야구 코치 있잖아. 코치들이 선수를 육성하죠. 그렇다고 해서 코치가 선수보다 잘 던질 수는 없거든. 왜냐면 여러 가지 노하우나 역량들은 더 뛰어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렇게 못 던져. 그러니까 나도 뭐가 안 돼 있냐면은 100분 동안 집중해서 문제 푸는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거지. 왜냐면 그냥 이렇게 말을 하잖아 다. 실제로 문제 푸는 거랑 이렇게 강의하는 거랑 다른 영역이란 말이야. 다른 근육을 쓰는 거란 말이야. 나도 수능을 보려면 이렇게 문제 풀고 이런 연습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연습을 아예 안 하죠. 1년에 총 10번 정도밖에 안 해요.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7월, 5월, 10월 그리고 각종 사설 이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밖에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100분 안에 푸는 게 힘들어. 난 중간에 그리고 풀다가 담배 피러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안 되잖아. 수능은 그냥 전체 계속 규면이야. 그 사이클상 나는 오후 3시 출근이니까 보통 한 1시, 11시 일찍 일어나봐야 11시에 일어나는데 그날은 7시에 일어나야 돼.
변명이죠. 그래서 이번에 100점 맞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좀 해볼게요. 솔직하죠. 진짜 근데 진심으로 100점이 안 나와. 꼭 하나씩 틀리거나 뭐 많이 틀 때도 있고. 근데 1등급은 항상 나옵니다. 다행스럽게도 안정 1등급으로 나온다 항상. 그거 풀 때 자세요. 아? 그거 풀 때 자세요. 국어 열심히 풀어요. 그거 4등급 나와요. 3개 지문을 못 풀어 아예. 근데 푼 건 대체로 맞아. 언매는 절대 못 풀고요. 화작으로 하죠 보통. 영어도 풀어요. 영어는 3등급 나와요. 듣기에서 한 4개 5개 틀려요. 안 들려. 탐구도 3-3? 저번에 무런 생투를 보고 왔는데 3-3이었던 것 같은데 4-3이었나? 수학은 1 가르칠 역량 됩니다. 우리 열심히 해볼게요. 경쟁 상대다. 맞짱 뜨는 거야. 가보겠습니다. 조건 보면은 x의 값이 커지면은 함수 값은 작아지거나 같아야 돼. 그 말은 1, 2, 3, 4, 5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그럼 f1, f2, f3, f4, f5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있었을 때 점점 어떻게 돼야 돼? 줄어야 돼.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f2 더하기 f3이 4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f2가 어때야 돼? f3보다? 커야 해. 맞아? 그럼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둘이 더해서 4가 돼야 되니까 얼마가 되거나 3 더하기 1이 되거나 같아도 되니까 2 더하기 2 해서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안 나오죠. 그치? 그래서 케이스를 크게 몇 가지로 나누자.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자. 첫 번째, f2가 3일 때 그때 f3은 반드시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f2가 3이고 여기가 3이고 얘가 1이니까 다시 한번 작성해 보게 되면은 f1 여기가 f2자리인데 f2가 3 여기가 f3자리인데 그게 1 그리고 f4 f5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경우가. 그러면은 f1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3, 4, 5 중에서 하나 경우에서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결정이 되겠지. 됐니? 그럼 f4랑 f5는 무조건 뭐여야 돼?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1밖에 안 되니까 그냥 몇 가지? 한 가지. 그 두 개의 사건이 함께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곱해서 전체 몇 가지? 3가지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는.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f2가 2, f3이 2인 거야. 그럼 둘 다 2, 2로 가야 돼. 이렇게. 그럼 이것도 여기에다가 넣고 2, 2를 넣어서 다시 한번 작성해 보게 되면은 f1, 2, 2, f4, f5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2, 3, 4, 5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되니까 몇 가지? 4가지. F4랑 F5인데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도 크기가 결정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둘이 뭐가 되는 경우? 2, 2가 되는 경우 2, 1이 되는 경우 또 1, 1이 되는 경우 몇 가지밖에 없죠? 3가지밖에 없죠. 1, 2는 불가능하죠. 그치? 그러니까 몇 가지 여기는? 3가지 경우의 수. 그래서 둘이 곱하게 되면 몇 가지가 되죠? 12가지 더하기 3가지니까 15가지가 정답이에요. 됐습니다. 마지막 3교시는 이제 수1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고생했다. 내가